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룸의 코코입니다. 다음 얘기 안 할 수 없죠. K-pop 데몬 헌터스 얘기요. 참 이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이름 직관적이긴 한데 최선이었나 싶어요. 왜냐면 이 제목이 약간 좀 진입장벽 아닌가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완전 애기들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헌트릭스 아니면 사자보이즈 같은 이 그룹명을 이 영화 제목으로 했어도 캐대헌보다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잡소리 그만하고요.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하자면 이 애니메이션 테마가 본업인 한국 걸그룹이 귀신 대표 보이그룹과 싸우는 이야기,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 얘기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고퀄 K-팝에다가 또 현실고증 한국 문화를 곁들였어요. 요게 포인트라서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참 이런 거 왜 봐 싶잖아요. 그거 재밌냐 싶은데 은근히 보다 보면 보게 된다니까요. 일단 나오는 노래나 안무, 구성 같은 게 짜치지가 않고 고퀄이에요. 그래서 노래나 안무를 보면서 오호 하고 보다가 또 한국 문화 고증이 되게 디테일해요. 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오 하다가 근데 또 은근히 전개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 하고 오 하고 보다 보면 끝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면은 끝까지 보기가 되게 쉬운 그런 작품이고 보다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이런 빠른 전개 속에 또 캐릭터 빌딩이 잘 돼 있어가지고 덕질 요소도 되게 많고요. 이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노래를 들으면 뭔가 그 장면이 기억나면서 되게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르는, 나도 이 혼문의 일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또 캐대한 덕이 되는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이 작품은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1위를 꿰찬 건 물론 전 세계 반응이 뜨겁습니다. 애니 속 노래들이 아이튠즈 차트, 빌보드 차트, 스포티파이 차트에 모두 좋은 성적으로 진입을 했고요. 심지어 이 미국 아카데미 다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 후보에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덕질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기가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K-pop 데몬 헌터스 보면요. 원래 헌트릭스가 인기가 있었는데 사자보이즈가 인기를 얻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릴스가 사자보이즈로 도배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이 애니메이션 속의 안무로 막 챌린지를 하고 또 막 노래를 커버하고 심지어 여기 나오는 메인 캐릭터들 또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져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들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이 역으로 현실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화가 여러모로 진짜 어떻게 나왔지 싶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알려진 것 말고 적당히 안 알려진 재밌는 비하인드들을 제가 한번 쏙쏙 모아봤습니다. 일단 이 더빙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주인공 진우의 영어 더빙 연기를 배우 안효섭이 소화했다는 건 많이 알려졌죠. Feel our shame, our misery. It's how Gima controls us. Do you not hear him in your ear? 근데 이 캐스팅 비화가 재밌습니다. 이 진우를 어떤 배우를 캐스팅할지 하고 있을 때 매기강 감독이 산에 맞선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 드라마에 전화를 하면서 영어를 완벽하게 안효섭이 소화를 하는 그런 씬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씬인데요. Hi, Mr. Mattis. I'm actually in the middle of something right now. I'll call you right back. Alright.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매기강 감독이 이분이 진우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직접 손편지를 써서 안효섭 배우를 섭외를 했고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섭외에 응했다는 이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헌트릭스의 멘토가 됐던 셀린 역할 있잖아요. 이 역할은 김윤진 배우가 맡았고요. 이 헌트릭스의 매니저 바비 역할의 목소리는 바로 켄정이었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으로 핫한 이병헌이 여기도 등장합니다. 메인 빌런이죠. 귀마 역할, 이 불꽃 역할로 이병헌이 열연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으면 딱 아실 거예요. I understand. Don't you idiots know? Once the hunters turn the Holman gold, it's over for us!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 게, 이병헌이 이제 출연했던 많은 작품 중에 이 작품은 아들과 함께 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이 캐대헌을 봤다고 해요. 근데 아들이 이제 목소리만 나오니까 못 알아보고 아빠가 여기서 누구야? 이랬는데 이병헌 배우가 아빠는 이 데몬의 왕이야 라고 했더니 아이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나 그만 볼래 이랬다는
썰을 또 이병헌 배우가 들려주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 이 안무랑 노래가 고퀄인 이유가 있었다. 일단 안무는 수우파로 유명한 댄서 리정과 또 잼 리퍼블릭이 만들었고요. 여기서 테디가 또 나옵니다. 이게 좀 신기한 게 이 매기 강 감독은 처음부터 좀 뮤지컬스러운 음악이 아니라 진정한 케이팝스러운 음악을 이 애니메이션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케이팝 레이블이랑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이 감독이 원타임 시절 테디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디에게 컨택을 했고 더 블랙 레이블과 협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올데이 프로젝트도 그렇고 거의 테디의 시대예요. 거의 10년, 20년 동안 테디의 시대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의 멤버들, 이 멤버들을 본딴 원 모델이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매기강 감독은 헌트릭스 멤버를 구상할 때 걸그룹 블랙핑크, 트와이스, 또 있지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루미의 스타일링은 제니의 킬 디스 러브 때 스타일링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특히 패셔니스타 캐릭터인 미라에 대해서는 이 모델을 콕 집어서 알려줬습니다. 감독이 원래 팬이었던 모델 안소연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해요. 또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헌트릭스의 마지막 멤버죠. 조이의 경우에는 트와이스의 채영이 떠오른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사자보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보이그룹을 다 참고를 해서 스토리보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빅뱅, BTS, 몬스타엑스, 에이티즈, 스트레이키즈, 투바투 등 여러 그룹을 모두 참고해서 반영을 했다고 하고요. 또 주인공 진우의 경우에는 차은우 그리고 남주혁의 이미지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또 진짜 궁금한 게 도대체 이 감독이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이 감독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이런 모먼트들이 많은데 왜냐면은 미국인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이 장면들이 너무 한국적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이 감독이 5살 때까지 한국에 살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원래 친척들은 다 한국에 있다 보니까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왔고요. 또 사촌들이랑 같이 방학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이 사촌들이랑 놀고 TV도 보고 하면서 한국의 대중문화와 TV 그리고 또 음악을 많이 보고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드림웍스랑 워너 애니메이션 등에서 스토리보드 아티스트와 슈퍼바이저로 일을 해왔고요. 실제로 이 대부분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한국 문화는 이 감독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그대로 나온 거를 직접 넣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북촌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디자인들은 팀원 10명과 함께 한국 여행을 와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좀 현장 탐방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해요. 근데 굉장히 의외인 거는 저는 이 감독이 K-팝 덕후인가 했거든요. 왜냐면 덕후들은 꼭 내가 좋아하는 이걸 뭔가 다른 창작물로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의외인 건 처음부터 K-팝을 생각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하기 전부터 그냥 막연하게 우리 문화에 대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오면 멋있겠다는 생각 자체는 항상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감독을 할 기회가 생기자 이제 스토리를 구상을 하던 중에 악귀의 디자인에 꽂히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K-팝보다는 이 악귀라는 존재를 먼저 떠올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악귀를 차용을 하고 또 전형적이지 않은 여자 히어로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악귀를 처치하려면 숨어서 데몬 헌터가 활동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이 주인공이 정체를 숨기고 위장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K-팝이 떠오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서가 완전 반대죠. 지금은 이게 K-팝을 차용했다는 것 때문에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보다는 악기랑 이 전체적인 스토리 구상을 먼저 하고 이 데몬헌터의 정체를 숨길 수 있는 요소로 K-팝을 차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캐대헌에 아육대가 등장을 할 뻔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루미랑 진우가 막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 그 합동 팬사인회 자리 있잖아요. 저런 팬사인회가 어떻게 가능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원래 이 장면이 아육대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미랑 진우가 이제 양궁을 같이 하면서 옆에 서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설정이었는데 문제는 이 아육대의 존재를 우리 한국인들만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임원들이 이 아육대의 설정에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아이돌 그룹끼리 갑자기 올림픽을 치르냐, 너무 이상하다, 개연성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결국 비교적 좀 자연스러운 팬사인회
장면으로 변모를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뤄볼 얘기는 바로 호랑이랑 까치 이야기인데요. 이제 누가 봐도 호랑이 민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정말 민화를 참고를 했냐?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디자인을 할 때 여러 이미지를 보다가 우리나라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의 캐릭터가 너무 재밌게 생겼다 해가지고 꼭 넣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민화 호랑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도 정확히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진우가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면 좋지? 뭐 문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이제 여기서 호랑이의 역할이 들어가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눈 3개 달린 까치가 어디서 왔냐 싶은데 이 까치는 디자인에 참여한 셀린 김이라는 아트 디렉터가 직접 그냥 구상을 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K-pop 데몬 헌터스에 등장을 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에 대한 재미있는 비하인드를 이렇게 쏙쏙 모아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캐디온 보면서 어떤 점이 제일 재밌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한 주제가 있으면 또 저한테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코코룸은 다음에 또 다른 문화, 예술 또는 콘텐츠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